나는 매일 밤 잠을 자다가 깬다. 눈을 떠보면 어느새 새벽 2시, 3시쯤이다. 이유는 단 하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다. 나이가 들수록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엔 아침까지 푹 자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평범했던 일이 사라졌다. 잠결에 일어나 불을 켜고 천천히 침대를 빠져나간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문고리를 돌린다. 그 짧은 시간조차 온몸이 불편하다.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다. 이불 속은 차갑고 머릿속은 자꾸 무언가를 떠올린다. 어떤 날은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하루가 피로로 가득 찼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의 시작이 이미 지친 느낌이었다. 아무리 낮에 쉬어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기분은 점점 가라앉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 증상이 정말 나이 탓일 뿐일까? 나는 의사다. 하지만 의사라는 사실이 나의 불편함을 덜어주지는 않았다. 내 몸의 변화는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위로되지 않았다. 나는 답답했고 무언가 바꾸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건 단지 건강상식이나 치료법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고 변화한 이야기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그로 인해 아침이 피곤하고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부드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내가 밤마다 깨는 이유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신장이 약해졌을까? 방광 기능이 떨어졌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걸까? 혹은 다른 건강 문제 때문일까? 하루 동안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았다. 언제 물을 마셨는지, 언제 화장실을 갔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잠자리에 든 시간이 몇 시였는지, 심지어 그날의 기분도 적었다. 며칠간의 기록을 보면서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도 물이나 국물 음식을 자주 먹었다는 점. 둘째,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봤다는 점. 셋째, 하루 종일 거의 앉아서 지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밤중 소변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작게 실천을 시작했다. 우선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로 했다. 국물 요리도 자제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기로 했다.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책을 한두 장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었다. 처음엔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내 몸은 정말 오랜만에 가벼웠다. 머리도 맑았고 표정도 밝았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조금씩 같은 습관을 지켜나갔다. 그리고 점점 더 밤에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새벽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 이 작은 변화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잠을 제대로 자니 낮에 웃는 일이 많아졌고 에너지가 생기니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거워졌다. 나는 지금 매일 밤 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다.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란다.
물 마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가벼운 식사를 선택하며 잠자기 전엔 화면 대신 마음을 쉬게 해보자. 처음엔 귀찮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아침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다. 제2장 60세 이후 꼭 가봐야 할 단 한 곳. 나는 60세가 넘은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를 기억한다. 선생님, 지금 나이에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처음엔 대답이 쉽지 않았다. 그저 예쁜 풍경이나 편안한 숙소를 추천해주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어떤 장소가 떠올랐다. 그곳은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장소이자 노년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준 곳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곳은 강원도 평창이다. 어쩌면 다들 스키장이나 휴양지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간 곳은 그와 조금 달랐다. 나는 67세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어느 겨울, 혼자 평창의 한 작은 산사로 향했다. 도심의 소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고요한 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쉼을 경험했다. 처음 며칠은 마치 금단 현상처럼 힘들었다. 휴대폰을 끄고 뉴스도 보지 않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내 안의 불안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 애썼고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소외되어 있었다. 산사의 새벽은 참 특별하다. 해가 뜨기 전 어슴푸레한 하늘 아래 스님의 종소리가 울리고 나는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조용히 마당을 걸었다. 눈밭 위에 찍히는 내 발자국 소리, 귀끝을 스치는 찬바람, 내 숨소리까지 들리는 고요함.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나이를 받아들였다. 그래, 나는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늙는 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전에는 나이 든다는 것이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산사에서의 시간은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주었다. 어느 날 아침, 눈이 펑펑 내렸다. 창밖을 보는데 한 노스님이 삽을 들고 조용히 눈을 치우고 계셨다. 나는 괜히 도와드릴까 말까 망설였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눈 치우는 이 시간이 가장 따뜻한 시간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그 안에서 삶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든 삶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60세 이후의 여행은 경치를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건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조용히 걷고, 조용히 듣고, 나 자신과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장소로 나는 지금도 평창의 그 산사를 추천한다. 굳이 산사가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다. 혹시 지금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면 가끔은 멈춰야 한다. 그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일이다. 나는 그곳에서 돌아온 뒤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시계를 보며 살았다. 지금은 계절을 보며 산다. 아침의 햇살, 저녁의 바람, 하루하루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작은 일에 덜 화내고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한 곳을 다녀온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지금도 놀랍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도 권하고 싶다. 당신만의 장소를 찾으라고.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작은 시골길이든 상관없다. 그곳에서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당신의 발걸음을 느끼고 당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3장. 나이 듦이란 무엇인가요? 나이 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질까? 나는 한때 그게 몸이라고 생각했다. 허리도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진짜 달라지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예전엔 매일이 바빴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를 다니고 가족들과 식사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나이 든다는 걸 느낄 틈도 없었다. 그러다 70이 넘고 나서 문득 모든 게 느려졌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엔 5분만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 불안했는데 이제는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시간이 참 고맙게 느껴졌다. 나이 듦은 무언가를 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더 느끼게 되는 일이다. 예전에는 놓쳤던 바람소리, 식탁 위에 따뜻한 국물, 손자의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 그 모든 게 마음을 든다. 나는 이제 잘 늙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평온한 건 아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허전하다. 특히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면 마음에 깊은 구멍이 생긴다. 그럴 때 나는 예전 사진첩을 꺼낸다. 의대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한 첫 여행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웃다가 가끔은 눈물이 맺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요즘 매일 일기를 쓴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렇게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선명해진다. 나이 들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데 글로 남기면 그 하루가 내 안에 또렷이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기장에 담긴 내 삶은 언젠가 내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거라 믿는다. 나는 80이 넘은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이 웃는다.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안아준다. 나이 듦이란 결국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다. 젊었을 땐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세상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안아야 할 존재라는 걸.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지만 감정은 깊어진다. 한 송이 꽃을 봐도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생명을 느낀다. 한마디 인사를 들어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나는 노년이 결코 약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단단한 시간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산책을 한다.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그들 속엔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있다.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지금 참 잘 늙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인다. 제4장 작지만 인생을 바꾼 습관들. 60대를 지나면서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꼈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잘 펴지지 않았고 밤에는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삶은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단순한 것부터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이 마를 때만 마셨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컵의 물이 몸을 깨우고 장 운동을 돕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귀찮았지만 조금씩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고 허리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산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햇살을 맞으며 나무와 눈을 마주치는 것, 그 단순한 시간이 내 삶을 얼마나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젊을 땐 아무거나 먹었지만 이제는 내 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직접 느끼고 선택합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삶은 채소와 생선을 더 자주 먹고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중요해졌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은 글을 읽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 10분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감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다 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며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내 삶은 조금씩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용히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 아주 작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생각보다 멀리, 생각보다 깊이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5장. 내가 8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단순한 행복. 나는 평생을 앞만 보며 달려왔다. 의사가 된 이후로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며 바쁜 시간을 보냈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도 무겁게 느꼈다. 삶은 늘 바빴고 나는 언제나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명예, 돈, 안정된 위치,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이 내가 생각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 80을 넘긴 지금에야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그저 내가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아주 평범하고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이제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햇살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손에 감기는 따뜻한 찻잔, 느긋한 마음으로 마시는 첫 모금의 차.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자 작은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무심코 지나쳤다. 늘 바쁘게 살았고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음미할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긋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한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다. 나무에 흔들리는 잎사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공원 한켠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평온함을 안겨준다. 또한 나는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며 하루 3끼를 일정하게 먹는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 내 몸을 지탱해주고 밤중에 자주 깨던 일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는 늘 결과를 걱정하고 실수를 두려워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지나간 일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역시 예전과는 다르다. 젊었을 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손자 손녀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의 꿈, 그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보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나는 또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경험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의를 하거나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그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때면 나 또한 큰 보람을 느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화려한 자리나 큰 돈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이 더 소중하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여기에 당신의 하루 속에 있다고.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는 순간, 그 속에 행복이 있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준비된 마음에 깃든다. 받으려는 마음보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더 가까이 온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삶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묻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도 분명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언젠가 또 조용한 행복 속에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